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고시 합격자 발표가 있고 한 달가량이 지났을 무렵 친구 지원이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정아, 너 혹시 상우 씨랑 헤어진 거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상우 씨랑 헤어지긴 왜 헤어져? 저번 주 주말에도 상우 씨네 집에 가서 놀다 왔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일인 거니? 전화상으로 말하기 좀 그렇고 오늘 퇴근하고 시간 괜찮아? 괜찮아. 근데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우선 이따가 만나서 얘기하자. 나 지금 심장이 막 두근거려서 진정 좀 시켜야 할 것 같아. 그럼 조금 이따가 봐. 라며 지원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겨우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고 한 카페로 들어갔는데요. 지원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뭐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윤정아, 너 상우 씨 마지막으로 언제 만났어? 상우 씨가 바쁘다고 해서 저번 주 주말에 보고 전화통화만 했어. 맞선 보고 다니느라 엄청 바빴겠지. 순간 지원이 입에서 맞선이라는 말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마시던 커피를 뿜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지원이가 티슈로 제 얼굴을 닦아주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너 괜찮은 거야? 하긴 네가 지금 괜찮은 게 이상한 거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맞선이라니 누가 맞선을 봤다는 거야?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정신 바짝 차리라 그 말이야.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알아듣게 말을 해. 그때까지도 지원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되물었는데요. 순간 지원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윤정아,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란 인간들이 원래 좀 이기적이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사실 네가 훨씬 아까웠잖아. 상우 씨 그 인간이 행정고시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봐줄만 했던 거지. 다들 네가 아깝다고 했잖아. 근데 행정고시 합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맞선을 보고 다닐 수가 있어? 그동안 네가 어떻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천벌을 받으라고 맨날 기도할 거야. 지원이가 어찌나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던지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 멍에 앉아있자 위로하듯 다시 말했어요. 윤정아, 너 괜찮은 거야? 지원아, 난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상우 씨가 다른 여자랑 맞선을 봤다 그 말인 거야? 네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지만 지금 소문이 파다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우리 상우 씨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너도 그동안 봐와서 잘 알잖아. 몇 달 전만 해도 네 입으로 세상에 상우 씨 같은 사람 없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했었잖아. 물론 그랬었지. 근데 그때는 상우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랬던 거지. 대학 때 너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녀 놓고는 행정고시 합격하자마자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믿어지지가 않더라니까. 근데 넌 지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상우 씨가 맞선 봤다는 말 누구한테 들은 건데? 대현 씨가 그랬으니까 확실한 거 아니겠어? 상우 씨가 대현 씨한테 직접 말했다나 봐. 근데 대현 씨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한테 찔려서 그냥 있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나한테 이실직고를 하더라니까. 라며 지원이가 대현 씨와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우리 모두는 같은 대학 출신으로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대학 때 남친이 한결같이 저를 따라다녔고 어느 날부터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친의 절친 대현 씨와 제 절친인 지원이까지 넷이서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지원이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기에 넷이 어울려 다니는 날이 줄어들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어요. 물론 우리 커플과 대현 씨는 자주 만나곤 했고요. 그런데 이틀 전 난데없이 대현 씨가 지원이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평소와는 목소리가 많이 다르다는 걸 단박에 알아차린 지원이가 약속 장소를 말하고 만났다는데 대현 씨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다네요. 저기 상우가 내 절친이라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나 그동안 한숨도 못 자고 가위까지 눌렸잖아. 대체 무슨 일인데 가위까지 눌렸다는 거야? 그게 상우 그 자식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윤정 씨가 상우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냐? 근데 행정고시 합격하자마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뭘 어떻게 했는데 그래? 지원이가 마른 침까지 삼키며 되물었다는데요. 대현 씨가 힘겹게 입을 뗐다네요. 그게 상우 그 자식이 행정고시 합격하자마자 그러더라고. 윤정이랑 자기 격차가 너무 커졌다고. 격차가 커졌다니? 설마 행정고시 합격했다고 유세 부렸단 말이야? 맞아. 어찌나 거들먹거리면서 말을 하던지 나도 좀 불편하더라고. 문제는 행정고시 합격하자마자 상훈의 어머니한테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들어온 모양인데 꽤 돈 많은 집 여자들이 많이 들어왔더나 봐.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집도 사주겠다, 차도 사주겠다.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닌가 보더라고. 설마 상훈 씨가 윤정이 배신하고 선보러 가진 않았겠지? 그동안 윤정이가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아는데 상훈 씨가 그러겠어? 사실은 벌써 몇 번 맞선을 봤더라고. 뭐? 진짜 상훈 씨가 맞선을 봤단 말이야? 지원이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지만 너무나 놀란 지원이가 다시 큰 목소리로 물었다네요. 내가 알기로는 상훈 씨 어머님도 윤정이 엄청 예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라고 하더니 상우가 행정고시 합격하니까 상훈의 어머님도 마음이 변한 모양이더라고. 대현 씨의 말을 듣고 있던 지원이가 아이스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는데요. 믿기지 않는 소리에 목이 타들어갔다네요. 지원이가 입을 닫은 채 커피만 들이키는 모습에 대현 씨가 다시 입을 열었고요. 사실 나도 상우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동안 윤정 씨가 상우한테 그렇게나 잘했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인간 같아 보이지도 않더라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며칠간 가위까지 눌리고 그랬겠어. 근데 하루라도 빨리 윤정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거기다 상우 그놈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는 줄 알아? 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와중에 지가 윤정 씨를 차버리면 천하의 나쁜 인간이 되는 거니까 윤정 씨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해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상우 그 인간 완전 인간 말종이 됐다니까. 하루라도 빨리 윤정 씨한테 마음 정리하라고 해. 그런 인간이랑 결혼한다고 해도 행복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상우 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완전 정 떨어졌다니까. 상우 그 자식 눈빛 자체가 완전 변했더라니까.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이 만나시기까지 하더라니까. 대현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양미간을 잔뜩 찌푸렸고 큰 충격을 받은 지원이가 대현 씨와 헤어지고 난 뒤 상우 씨를 직접 만났답니다. 요즘 윤정이 배신하고 맞선 보느라 많이 바쁜가 봐. 지원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상훈 씨 맞선 보는 걸 누가 봤다고 하면서 윤정이랑 헤어졌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나도 확인차 만나자고 한 거야. 내가 윤정이 절친인데 그럴 자격은 있는 거잖아? 지원이가 대놓고 따져 묻자 상우 씨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네요. 그래서 날 찾아온 이유가 뭔데? 상우 씨 맞선 보는 거 윤정이도 알고 있는 거야? 그동안 상우 씨 뒷바라지한 윤정이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대현이도 그런 말 하던데 대체 윤정이가 뭘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내가 말이야. 대현이도 그 말하길래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윤정이가 도시락 사준 거랑 만날 때마다 데이트 비용 좀 더 낸 거? 그리고 가끔 용돈 좀 지어준 거? 그런 게 전부던데 겨우 그런 걸 가지고 뒷바라지를 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상우 씨 지금 말 다 했어? 윤정이는 대학 졸업하고 몇 년씩이나 노심초사하면서 상우 씨 기다렸잖아. 겨우 도시락 사준 거라고? 그리고 겨우 용돈 지워준 거라고? 그 와중에 윤정이는 매달 허리띠 졸라매면서 적금까지 들어갔어. 그게 왜 그런 줄 알기나 해?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상우 씨가 행정고시 합격 못하게 되더라도 결혼은 해야 하니까 무조건 돈을 모아놔야 한다고 그랬거든. 윤정이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명품백 하나 없고 매번 도시락을 싼 건 외식하면 돈 많이 드니까 절약해서 적금 들려고 그랬던 거였어. 근데 양심을 팔아먹어도 유분수지. 뭐가 어쩌고 어째? 뭘 뒷바라지랬냐고? 동물도 너처럼은 행동 안 하겠다. 내가 진짜 막말 안 하려고 했는데 찌질이 멍충이 같은 놈이 어디서 내 친구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지랄이야. 너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네 옥수수를 그냥 확.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지원이가 이성을 잃은 채 상우 씨 얼굴에 커피를 확 끼얹어 버렸다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상우 씨가 더욱 기가 막힌 말을 했답니다.
그동안 데이트 비용이랑 도시락값 정도는 일시불로 갚을 생각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 나도 양심은 있는 거잖아. 거기다 윤정이 대신 네가 커피까지 끼얹어 줬으니까 죄책감이 조금은 없어지는 것 같네. 뭐? 근데 이 자식이 어디서 입을 나불대고 있어? 라며 지원이가 참지 못한 채 상우 씨 뺨을 날려버린 모양인데요. 상우 씨가 한껏 비웃으며 다시 말을 했다네요. 그동안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너같이 거친 사람이랑 윤정이처럼 순한 사람이 어떻게 절친이 된 거냐? 둘이 참 안 어울리는데 잘 지낸단 말이야. 암튼 고맙다. 네가 그래줘서 지금 내 마음이 완전히 홀가분해졌거든.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사실 윤정이 보고 얘기하기가 좀 그랬거든. 난 이미 마음 돌아섰으니까 비참하게 매달리지 말라고 네가 잘 좀 말해줘. 며칠 전 선분 여자 집에서 강남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사준다는데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딨겠어. 그럼 네 말대로 우리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라며 상우 씨가 티슈로 얼굴 이곳저곳을 닦으며 요요히 사라졌다네요. 그 모습에 지원이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상우 씨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윤정이가 제게 힘겹게 사실을 말해줬고 저는 망연자실한 채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원이가 거짓말을 할 리 만무했기에 숨이 콱 막혀서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제가 힘겹게 숨을 내쉬는 모습에 지원이가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구급차 부를까? 아니야, 나 잠시만 앉아있을게. 너무 충격받아서 그런 것 같아. 당연하지. 난 네가 기절이나 하지 않을까 내내 맘 졸이고 있었다니까. 진짜 괜찮은 거야?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상호 그 인간 벼락 맞으라고 맨날 기도할 거야. 됐어. 네가 뭐하러 그런 악한 맘을 먹어. 라고 대답을 했고 잠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심경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친과 한 번은 만나서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었기에 차마 남친에게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남친 또한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지원이 말이 사실임이 확실해져 갈 무렵 남친이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확실히 정리를 할 생각으로 만나러 갔는데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놀란 채 둘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자 남친 어머니가 앉으라고 손짓을 했고 최대한 내색하지 않은 채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남친이 입을 열었어요. 지원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사실 나 결혼할 사람 있어. 그러니까 너랑 알고 있어. 우리가 만난 시간이 있어서 나도 확실히 정리하려고 나온 것뿐이야. 남친의 말을 무자르듯 싹둑 자르고 대꾸했더니 남친이 조금 놀란 듯 움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할 말 다 했으면 난 이만 가볼게. 저기 그동안 너한테 받은 건 돌려줘야 내 속이 편할 것 같아서 내가 좀 준비해봤어. 이거 가져가. 아니 됐어. 그냥 불쌍한 사람한테 적선한 셈 칠게. 저기 네가 이걸 받아야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상우씨 진짜 이기적이다. 그냥 상우씨 죄책감 덜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암튼 그냥 받아줘. 윤정아, 그냥 받으렴. 그리고 미안하다. 남친 어머니가 제게 사과를 하려던 찰나에 남친이 남친 어머니 팔을 툭 치며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러게 따라 나오지 말랐는데 왜 따라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동안 신세진 게 많긴 하니까 그런 거지. 암튼 우리 아들은 부잣집 여자 만나서 결혼할 예정이니까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길 바랄게. 네가 돈이 조금만 많았어도 우리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방금 전 제게 사과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친 어머니가 목소리를 바꿔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야지. 됐어. 상우씨나 먹고 떨어져. 오히려 인생 경험 제대로 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앞으로는 절대 마주치지 말자. 라며 그곳을 나와버렸는데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어찌나 후들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저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전 남친의 배신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가족들과 절친 지원이의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으로 하루하루 나아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 선배가 고백을 해오기도 했지만 아직 마음이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었기에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던 지원이가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뭐? 그때 그 회사 선배? 그러니까 집이 엄청 부자고 얼굴도 잘생겼다던 그 같은 팀 선배가 너한테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그러게,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다만 남친이 있어서 말을 못 꺼내고 있었대. 근데 얼마 전 내가 남친이랑 헤어졌다는 소리 듣고 며칠 동안 고민만 하다가 어렵게 고백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 선배가 너한테 그렇게 잘했다며? 내가 볼 땐 벌써부터 마음이 있었던 거네. 그 선배 여직원들한테도 인기 엄청 많다고 하지 않았어? 인기 엄청 많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차도 엄청 좋은 외제차 끌고 다니고 옷도 명품만 입고 다닌다니까? 그럼 너 좋다고 하는데 얼른 잡아야지. 대체 왜 거절을 한 거야? 그게 그냥 딴 세상 사람 같고 왠지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 얘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보기엔 그게 다 상호 그 찌질이 때문인 거야. 맨날 찌질한 인간만 만나다 보니까 돈 많은 남자는 좀 이상해 보이는 거지. 내 앞에서 전 남친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았어, 미안. 아직도 천불이 나서 그래. 라며 지원이가 급히 입을 다물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치유되어 가긴 했지만 완벽히 나아지진 않았거든요. 그 뒤에도 회사 선배가 지속적으로 고백을 해왔고 남자친구를 사귈 마음이 없다고 다시 거절을 하자 기다리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전 남친과 헤어진 지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전 남친 절친인 대현 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꼭 할 말이 있다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애원을 하던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원이와 함께 만난다는 조건으로 한 카페에서 대현 씨를 만났고 그날 우리는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카페로 들어가자마자 대현 씨가 안절부절 못한 채 몸둘 바를 몰라 했는데요. 지원이와 제가 의자에 앉자마자 갑자기 대현 씨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지원이와 제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원이가 물었어요. 대현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때 대현 씨 덕분에 헤어졌으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는 거야? 저기 상우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상우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근데 그 와중에 내내 윤정이만 찾았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제가 놀란 채 대현 씨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대현 씨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둘 다 놀라지 마. 사실은 상우 행정고시 합격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행정고시 합격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니. 그리고 사람들 자꾸 쳐다보니까 우선 의자에 앉아서 얘기해. 라며 제가 두리번거리고 있자 대현 씨가 그제서야 의자에 앉은 채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사실은 이번에도 행정고시 떨어졌는데 상우가 말하기를 자기 같은 남친이 곁에 있으면 윤정이 인생이 너무 불쌍해진다면서 놔줘야겠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럼 사실대로 말을 하면 되지.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한 거야? 행정고시 떨어졌다고 헤어지자고 하면 마음 약한 윤정이가 참 잘도 헤어진다고 했겠다. 상우 나름에는 윤정이 널 위한 게 뭔지 고민도 많이 하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거짓말까지 한 거야. 대현 씨 이마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에 그냥 멍에 앉아 있었는데요. 순간 대현 씨 입에서 또다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윤정이 너네 회사에 준영이란 사람 있지? 대현 씨가 준영 선배를 어떻게 알아? 그 준영이란 사람이 윤정이 너 좋아하잖아. 그걸 대현 씨가 어떻게 아냐고. 사실은 상우가 너 데리러 회사 앞에 자주 갔었잖아. 그게 상우의 유일한 외출이라면 외출이었고 말이야. 그렇지. 오지 말라고 해도 데리러 왔으니까. 그날도 상우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그날따라 네가 늦게 나와서
계속 기다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준영이란 사람이 상우 앞으로 다가오더니 윤정이 남친인 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윤정이 늦게 끝날 거니까 차나 한 잔 마시자고 했대. 어찌나 싸늘하게 말을 하던지 상우가 이끌리듯 따라갔다는데 그날 그 준영이란 사람이 상우한테 윤정이 널 놓아주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몰아붙였대. 남자가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윤정이를 만나냐부터 자기는 엄청 부자라 윤정이 고생 안 시킬 자신 있다 그러니까 헤어져라. 남자라면 사랑하는 여자 행복을 위해 그래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서 끝도 없이 몰아붙였대. 그날 상우가 날 찾아왔는데 어찌나 울던지 나도 같이 따라 울었다니까. 아무래도 계속 행정고시에 떨어지다 보니 마음도 복잡했을 텐데 그 준영이란 사람한테 무능력한 인간이란 말까지 듣고 무너진 것 같아. 대현 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놨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행정고시를 합격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생각해봐. 어떤 여자 집이 남자가 행정고시 합격했다고 강남에 집도 사주고 외제차도 사준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준영이란 사람이 상우한테 찌질이라고 하면서 진짜 막말을 많이 했더라고. 그러다 보니 상우 입장에서는 윤정이 네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떵떵거리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허구한 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도 많이 마음 아파했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한테 돈도 좀 보태주려고 했는데 네가 받지 않아서 더 마음 아파했어.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진짜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상우 지금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쓰러지기까지 했어. 상우 어머니도 차마 너한테 연락도 못하시고 허구한 날 눈물바람이시고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병원에서 링겔 맞으면서도 네 이름만 불러대는데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대현 씨가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어 우선은 생각해보겠다고 대현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와 상의를 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어이가 없긴 한데 행정고시에 또 떨어졌으니까 막막했을 것 같긴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봐. 네 회사 선배 준영이란 사람이 엄청 부자잖아. 그러니까 상우 씨 입장에서는 자기만 물러나주면 네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거지. 근데 그 준영이란 선배 말이야. 진짜 최악이다. 아무리 네가 마음에 들어도 그렇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게. 그래서 전혀 마음이 안 갔던 건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전혀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 그나저나 상우 씨는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너무나 충격적이라 지금은 혼란스러워서 다른 생각을 못 하겠어. 라며 지원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해 머릿속이 복잡했던지라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고 점심 식사 후 준영 선배에게 저녁에 차 한 잔 마실 수 있냐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준영 선배가 알았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잠시 후 퇴근을 했고 회사 근처에서 준영 선배와 마주 앉았는데요. 준영 선배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기에 제가 애써 눈을 피한 채 물었어요. 저기 선배, 이런 얘기 물어보기 좀 그런데 혹시 제 전남친 만난 적 있었어요? 어? 네 전남친? 네, 저 다 들었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자 준영 선배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찌질이가 그래?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너한테 다 일러바친 거야? 일러바친 게 아니라 대체 뭐라고 말한 건데요? 난 틀린 말 한 적 없어. 너 따위 능력 없는 찌질이 때문에 윤정이가 고생하면 되겠냐. 능력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평생 사랑하는 여자 고생만 시킬 거면 그냥 나한테 양보하라고 했지. 네? 양보요? 제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양보라니요. 이거 왜 이래? 나랑 결혼만 하면 네 인생도 활짝 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 인생 활짝 피려고 선배랑 결혼해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어쩌죠? 난 선배한테 전혀 마음이 없거든요. 윤정아, 네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 같은데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알기나 해? 네 전남친 그 멍청한 인간도 내가 돈 얘기 꺼내니까 바로 꼬리 내렸잖아. 사실 나도 너한테 별 감정은 없었어.
다만 내 고백을 거절한 게 네가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오기가 나서 더 그랬던 것뿐이야. 설마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지?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 회사 여직원 중 나랑 안 사귀어본 여직원 거의 없을걸? 근데 넌 잘난 것도 없는데 콧대가 어찌나 높은지 궁금했던 것뿐이야. 오늘 보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뿐이고, 가만 보니 네 수준에는 그 전 남친 찌질이가 훨씬 낫긴 하겠다. 그 찌질이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너 잘 부탁한다고 하던데 웃음 나와서 혼났잖아.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며 준영 선배가 그곳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전 남친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전 남친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 딱 1년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럼 반드시 합격해서 돌아올게. 상우 씨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힘든 일일수록 같이 이겨내야 하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야.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겨도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진짜 잘못했어. 그치만 나 진짜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꼭 합격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줘. 라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뒤 남친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1년 뒤 상우 씨 말처럼 행정고시에 정말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만나 기쁨을 나눴는데요. 제가 장난스레 말을 꺼냈어요. 행정고시 진짜 합격했는데 이번에는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런 농담 좀 하지 마.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막 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난리야. 구야, 그 준영 인간은 그 인간이 계속 몰아붙이니까 내가 너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지. 두 번 다시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 라며 남친이 정색하는 모습에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상우 씨한테 좋은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준영 선배 회사에서 쫓겨났어. 뭐? 쫓겨나다니? 왜 쫓겨나? 그게 여자 관계가 참 많이 복잡했거든. 근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지금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 불미스러운 일이라니. 개인 사생활을 막 떠들고 다닐 수는 없어서 말하기 그런데 감옥에 갈 수도 있대. 어떤 여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더라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래서 회사도 쫓겨났고 지금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있다더라고. 그런데 그런 인간한테 날 맡긴다고 했으니 상우 씨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윤정아, 진짜 잘못했다니까. 암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으니 망정이었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안 그래, 지원아? 그러게. 그때 나도 너한테 준영 선배 사귀라고 부추겼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라며 지원이가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뿐만 아니라 상우 씨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 뒤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문득 며칠 전 회사 직원들이 준영 선배가 결국 구속됐다고 수군대는 모습에 소름까지 돋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